네, 안녕하세요. 이번 테크톡 주제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던 애자일기 장준영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상대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만약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혹은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저희가 열심히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물론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왔다고만 해서 이게 다 된다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CPU와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어떻게든 푼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를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가 바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정근 표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용 표기법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함수가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요. 여기 포문이 n번만큼 반복해서 썸에다가 n을 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n에 7억을 넣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도 같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트북에 전원 효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제 노트북에 최고 성능으로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900ms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원 효율을 효율성을 높인, 즉 성능을 떨어뜨리고 실행하게 되면은 1.6초라는 시간이 나오고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설명할 때는 각 컴퓨터마다 환경마다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시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근 표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변수들이 메모리에 얼마나 담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 변수들도 다 각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양도 다르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공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정근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정근 표기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 표기법과 접점 표기법이랑 하원 표기법. 각자 이제 위에부터 비고의 빅세타의 빅오메가 N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상한 표기법의 비고에 대해서 비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복잡도는 입력값과 연산 수행 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알고리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런 함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걸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이제 그냥 아까 가져왔던 그 함수랑 동일한 함수인데요. 여기서 시간들을 보통 하면은 그 연산하는 부분들 있죠. 연산 부분들이 이제 각 영상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그것을 1이라 가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계산한다면은 저 썸에게 0을 대입할 때 한 번 대입 연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번 반복이 일어나면 저 구문에서 썸과 n을 더하는 덧셈 연산이 n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해진 값을 썸에다가 대입하면 대입 연산이 또 n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이루어지는데 총 2n 플러스 1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포문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대입 연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인덱스에 0을 대입했을 때 한 번에 대입 연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인덱스랑 n의 값을 비교하는데 비교 연산자가 n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n번이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저기 포문이 저 가운데 조건문이 거짓일 때 포문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거짓일 때 비교 연산문까지 해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를 하나씩 올려주는 진강 연산자가 n번은 반복되기 때문에 총 이 포문을 돌리는 데는 2n 플러스 2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은 이 함수가 총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n 플러스 3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점근표기법에서 쓰는 이유가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n이 단순히 뭐 1, 2, 3, 4, 5 정도만 된다면은 이 앞에 있는 개수인 4와 저 상수 3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n의 개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앞에 개수 4와 3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한대로 감소하면 뭐 4가 붙든 5가 붙든 그 값은 그 결과값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점근표기법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빅 ON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반복이 n번 일어난다고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복잡도에서 최고차항만 사용해서 앞에 개수랑 뒤에 상수를 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비고 1은 어떤 n 값이 들어와도 연산이 상수 단계에서 끝나는 그러한 연산들을 표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은 입력값이 1, 4, 8, 32, 5가 돼도 1, 1, 1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최고차항이 로그 n일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는 1, 4, 이 순서대로 대입했을 때 0, 2, 3, 4, 5 이런 식으로 큰 차이 없게 되죠. n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로그 n에 n이 곱해진 이러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n제곱이면 1, 7, 64, 120, 1024 그리고 세제곱도 엄청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에 n승이 되는 순간 점점 더 많아지죠. 팩토리얼 같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표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고 컴플렉스 차트라고 해서 이 엘리멘트 값, 즉 n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복잡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래프로 보여준 자료인데요. 여기 로그 n과 1은 이런 식으로 밑에 있고 n 이렇게, 로그 n 이렇게, 그리고 제곱부터 수직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공간 복잡도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간 복잡도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자원 공간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 현주님이 발표하실 때 변수들이랑 그런 것들이 메모리 힙에 저장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변수들이 선언돼서 이제 힙에 이제 그런
각 변수들의 주소값이라든지 아니면 변수 내용들이 저장되는 그런 총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복잡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까랑 비슷한데요. 이런 함수가 실행됐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변수 보통 이제 변수값마다 또 이제 정해진 용량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다 1로 가정하고 봤을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썸에 한번 대입이 썸이라는 변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리절트라는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넷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죠. 그럼 총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변수는 선언되는 변수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근 표기법으로 사용하면 상수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비고 1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런 아까 제기함수 또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런 제기함수가 존재한다고 치면은 이 함수는 종료 조건은 이제 n이 1보다 작아질 때 그때 이 제기함수가 종료되게 되는데 이 n을 입력하고 커질 때마다 여기서 이 함수가 반복되게 되는데 이 반복될 때마다 n이 새롭게 선언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변수 선언이 n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비고 n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공간 설명 복잡도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이런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를 적절히 균형을 이뤄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추세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구조상 시간 복잡도를 개선시키면은 이 공간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반비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요즘 예전과 다르게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메모리가 그냥 메가바이트 단위였는데 요즘 저희가 쓰는 것들 보면은 최소 4기가 보통 8기가 정도 사용하시죠. 많은 분들은 32기가까지 사용하시고 그 정도로 저희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공간 복잡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공간 복잡도도 챙겨주면 좋긴 하지만 이 시간 복잡도가 더 요즘 시대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더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는 게 알고리즘에서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